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화영 부인의 폭로가 일파만파지요. 정봉주TV에서 전봉주 전 의원은 이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오로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것만이 목표다. 근데 여기 이 정점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법무장관이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를 할 수 있어요. 수사 지휘를. 개별 수사에 개입할 수 없어요. 근데 이미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개별 수사에 개입했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인정을 하고 본인이 계속 언급하잖아요. 언급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타이밍 절묘하게도 뉴스버스는 단독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망 메신저 접속 왜?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는데 내용을 보면 지난 12월 한동훈이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구 연설에서 말했던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발언하는 피의사실 공표를 시연하는데 문제는 당시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에는 녹음 파일에 담긴 내용이나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세세한 수사 정보를 과연 어떻게 취득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뉴스버스는 한동훈이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 메신저에 최근까지 접속했었다는 걸 취재를 통해 알게 됐다 이겁니다. 만약 이를 통해 특정 검사와 특정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면 이는 검찰청법에 명시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걸 위반하는 꼴이 되지요. 또한 검찰 사무 보고 규칙에 따라 국회의원 체포 관련 사항은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고가 되지만 통상적으로 구체적인 증거 관계는 보고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국회의원 체포 시 보고사항 서식에 따르면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구속 필요성을 적고 체포 구속 영장 청구서 사본과 체포 동의서 요구서를 관련 자료로 첨부하게 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녹음 파일 속 돈봉투, 부스럭 같은 세세한 증거 관계 내용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박범계 역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야 검사들에 대해선 일반적인 지휘만 할 수 있다. 이프로스 메신저를 통해 검사들과 뭔가 소통한 게 있다면 그건 일반 지휘도 아니다. 법무부 장관 당시 이프로스에 장관에 관한 글이 올라왔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으나 나는 이프로스를 본 적이 없다. 이프로스에 장관이 들어가 메신저를 쓴다는 것은 상상 못할 일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화영 건의 정점에 한동훈이 있는 것이고 또한 한동훈이 특정 사건에 대해 직접 지휘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노웅래 건 관련해서도 이프로스를 통한 지휘가 있었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이미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던 윤관석과 이성만을 국회 회기가 없는 기간에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 자체 판단이 아니라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은 현재 한동훈의 평판이지요. 정봉주 의원은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은 기고만장이 아니라 무척 초조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2년 동안 수사했잖아요. 뭘 걸었습니까? 한 번도 이 양반은 사법체계에 있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검찰하니까 이게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대표하는 줄 알아. 판사들이 보기에는 기도 안 찬다 그래요. 부장판사한테 들은 얘기예요. 라고 발언했지요. 자, 그러니까 결과물은 없고 사법계의 평판은 기도 안 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난 정봉주 의원이 말했던 바 최강욱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동훈이 여전히 2인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무슨 개소리냐? 한동훈을 죽이려고 27기서부터 32기 내 다른 검찰 출신들이 똘똘 뭉쳐서 한동훈을 쳐내고 있다. 권력투쟁이 내부적으로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라고 했듯 한동훈의 앞날이 깜깜하다 이겁니다. 자, 상황이 이러하니 이화영의 부인을 가만히 둘 리 없지요. 검찰은 이화영 배우자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는데 혐의는 이화영 측근인 경기도전 평화협력국장에게 경기도의 2019년 대북사업자료 요청이랍니다. 또한 가정주부인 부인의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을 발견하고 출처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요. 자, 가정주부의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은 의심스럽고 가정주부가 경기도청 국장에게 대북사업 자료를 달라고 했다는 건
아무런 의심이 안 갑니까? 또한 거액의 자금에 대해 이화영 부인은 적금과 보험금이라고 했으니 파악은 즉각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노웅래 돈봉투 부스럭도 빵 터지는 것이 지난달 26일 박지훈의 뉴스킹에 출연한 노웅래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증거 조작은 제가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때 돈봉투 소리 난다고 악질적인 증거 조작인데요.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인위적으로 녹음 파일을 가공을 했더라고요. 잡음 소리 들리는 걸 돈봉투 소리다 이렇게 조작을 했던데 이거 증거 조작 실태에 대해서는 내가 재판 과정에서 분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증거 조작해서 결국에는 언론 플레이에서 여론 조작하고 그리고 범법자로 낙인 찍고 그냥 멀쩡한 사람 범법자로 몰고 간 이런 쪽으로 수사를 한다고 그런다면 이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아니고 이거는 야당 때려잡는 특정한 정치인 죽이려는 이건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고 공작 수사, 기획 수사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한동훈이 국회 발언, 즉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0여 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습니다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돈봉투 소리가 노웅래의 주장처럼 잡음 소리였다면 검사가 제공한 정보가 잘못된 것인데 그렇다면 맥인 걸까요? 특정 사건의 수사검사를 지휘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휘를 해서 보고받은 정보가 잘못된 것이라면 더 골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검찰을 지휘 감독하고 있냐 이거지요. 여기에 이동관이 또 등판했습니다. 지난 정순신 사건으로 타격을 입은 인사정보관리단의 총책인 한동훈이가 정순신 사례와 똑같은 사안이면서도 그 이상의 심각성을 가진 것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서 그냥 대통령실이 임명했다면 이 또한 한동훈 패싱이자 독박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더욱 강탈하도 하듯 이동간의 언론의 첫 발언은 가관이지요. 언론 장악 논란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된다. 다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저희가 어떤 정당이나 특히 과거 선전성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라고 발언하면서 난리가 났지요. 정작 공산당 신문 방송이 어느 언론사를 지칭하느냐는 질문에는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본인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발언하는 그야말로 당당하게 지칭하지도 못했지요. 이에 대해 강선우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동관 후보의 뒤틀린 언론관 소름이 끼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언론의 영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실로 기가 막힙니다. 티끌만큼의 부끄럼도 찾아볼 수 없는 이동관 후보자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을 지경입니다. 이명박 정권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포장했던 언론고문 기술자 이동관 전 수석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심지어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언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며 현 정권에 쏟아지는 불리한 보도를 싸잡아 공산당 기관지 취급까지 했습니다. 지난 세월 국정원 등을 동원하며 언론을 공산당 기관지로 전락시키려 들었던 이동관 후보가 궤변을 늘어놓는 작태에 치가 떨립니다. 이것으로 이동관 후보의 언론과는 명확해졌습니다. 오직 윤석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해야 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공산당 기관지로 취급당할 것입니다.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돼서도 안 된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고스란히 인용하는 이동관 후보에게서 2차 언론 장악 시도에 임하는 결기까지 느껴집니다. 이동관 후보에게는 겸허하고 성실하게 청문회에서 소명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즉시 사퇴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시작부터 메카시즘의 광풍을 노린 듯 도발하는 이동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상상 초월의 의혹들이 펼쳐져 나올 때 이를 모두 독박을 한동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동관 청문회를 잡으면 한동훈 인사정보관리단도 잡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